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24일 오후 5시입니다. 어제 또 한 사람의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4월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적용한 법이 많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등의 혐의인데,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이 있었고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했습니다. 수갑을 차지 않고 출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입장문을 읽어보고 이것은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새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면은 불구속 재판받아야 됩니다. 불구속. 우리 헌법 정신이 사람은 확정 판결 나기까지는 무죄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위험이 없으면은 또 집 거주가 일정하면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과연 지켜지고 있느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속 기한 6개월을 넘기고 또 6개월 구속 연장을 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구속 재판 원칙이 두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대통령이기 때문에, 즉 좌파가 싫어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 가혹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치 재판에는 사실이나 법리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압도합니다. 흔히 비리법권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보다는 리보다는 권보다는 천이다. 천은 하늘이죠. 자, 법 위에 권력이 있고 권력 위에 천, 하늘, 천심, 민심이 있다. 이게 동양적인 사고인데 서양에서는 법이 제일 위에 있죠. 법이 제일 위에 있는 나라가 그게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권력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법이 권력의 통제를 받으면 그게 독재국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간단한 이 법정 진술을 읽었는데 이런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라고도 하고 기소 후엔 재판도 거부하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한다고 국민 앞에 맹세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와 국민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겠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재판에 임하면서 수사 기록을 검토한 변호인들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부동의하고 증인들을 재판에 출석시켜 진위를 다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인 대부분은 전대미문의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저와 밤낮 없이 일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건 가족이나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정을 함께 이끈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건 저 자신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참담한 일입니다. 고심 끝에 증거를 다투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만류했지만 저희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저희 결정과 무관하게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신빙성을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부하였다. 법정에서 그 부하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증거로 동의하라. 이런 뜻이죠. 1985년 제 형님과 처남이 회사를 만들어 현대차 부품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친척이 관계 회사를 차린다는 것이 염려돼 만류했지만 당시 정세영 회장이 부품 국산화 차원에서 자격이 있는 회사인데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하는 것이니 괜찮다면서 정주영 회장도 양해를 했다고 해 시작했습니다. 그 후 30여 년간 회사 성장 과정에서 소유, 경영 관련 어떤 다툼도 없던 회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맞나 의문스럽습니다.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이 변론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설명할 것이므로 줄이겠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전쟁 아픔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일용 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제 소원은 한 달 일하고 월급 받는 직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에 들어가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던 시대에 어머니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이 다음에 잘 되면 너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수십 수백 번 반복되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평상을 하시며 고생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던 날 저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월급 전액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고 경제 사정으로 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하이서울 장학금을 만든 것도 그런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입니다. 2007년 출마 선언하며 저는 저희 전 재산 환원에 장학사업을 약속했고 지금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무릎 꿇고 기도하던 어머니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어머니는 배움이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자식들에게 바른 정신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며 마음속에 품은 게 있습니다. 권력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보복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 당선 후 정경련을 찾아가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 선거 부담 없이 치렀으니 정부와 기업 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자. 기업은 국내 일자리 확대에만 전력해달라고 선언한 것도 이런 마음을 실천하기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취임 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인들과 수도 없이 회의했어도 개별 사안을 가지고 단독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록을 보면 알 것입니다. 야당 시절 서울시장으로서 청계천을 복원할 때 대기업 건설회사가 수없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퇴임 후 몇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오랫동안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불법적인 것이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도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제2 롯데월드도 이렇게 시끄러웠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청계천 재단을 설립할 때도 순수히 저희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사면 대가로 삼성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입니다. 평창올림픽 유치에 세 번째 도전하기로 결정한 후 이건희 회장
사면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정치적 위험이 있었지만 국익을 위해 삼성 회장이 아닌 이건희 IOC 위원의 사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씨를 사면한 것은 삼성 회장이라서가 아니라 IOC 위원이었기 때문에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라고 사면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IOC 밴쿠버 총회를 앞두고 급히 사면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평창올림픽이 유치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후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로 세계인의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산업화, 민주화 세력 간의 끝없는 갈등과 분열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남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 협력, 통일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먼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라건대 이번 재판 절차나 결과가 대한민국 사법의 공정성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공정한 결과가 나와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헌신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법정에 피고인으로서 있어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바를 변호인에게 모두 말했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 말에서 핵심은 삼성 이건희 회장을 사면해 준 대가로 60여억 원의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 듯합니다. 다스가 무슨 소송 관계로 미국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때 그 변호사 수임료로 삼성이 60여억 원을 제공했다는 것이 과연 이명박 대통령에 준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이건희 삼성 회장 사면에 대한 대가이냐 하는 것이 정점이 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게 아니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사면한 게 아니고 IOC 위원으로서의 이건희 회장을 사면을 했고 사면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다. 이분의 노력, 즉 이건희 IOC 위원이 사면되고 나서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결국 성공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에서 판단이 가려지겠는데 공정한 판단이 나오려면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무엇보다도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여론과 사법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판사가 쟁취하는 겁니다. 판사가 용감하면 됩니다. 뭐 용감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눈치를 보지 않으면 되는 거죠. 지금 뭐 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한다고 판결을 한다고 누가 잡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댓글 등을 통해서 공격은 좀 받겠죠. 그것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비판 아니겠습니까?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비판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판 받기 싫으면 권력을 놓으면 되는 거죠. 가장 큰 권력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판사입니다. 그래서 신의 대리인이라는 말까지 쓰는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체의 편견을, 선입견을 버리고 오로지 법정에 제출된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헌법이 명하는 대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은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